오늘은 성우 이익의 화왕가라고 하는 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화왕가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뭐가 딱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뭡니까? 삼국유사에 실려있다는 설총이 지은 화왕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산문. 자, 이 우화소설의 거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격인 화왕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이거는 제대로 연상을 한 겁니다. 왜냐? 이 작품은 그 화왕개를 모티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품은 설종의 화왕개를 바탕으로 창작된 한시로 성모전집 제7권 해동악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왕개는 당시 조선시대 독자들이 잘 알고 있던 작품이었기에 이 작품의 주제는 화왕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좀 더 풍부하고 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이, 즉 화자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어떤 칭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할미꽃과 화왕, 두 번째는 설총과 문무왕, 세 번째는 작가인 이익과 독자.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포함을 하고 이렇게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액자의 액자 같은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런 구조에서 충신의 모습 그리고 충신의 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왕의 자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왕의 역할과 그 다음에 신하의 역할이라는 왕도 정치와 충신의 모습에 대한 교훈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의 원문을 살펴보면 원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왕개가 나와요. 앞에. 그러니까 설화, 설총이 지은 화왕개가 그대로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가가 쓴, 이익이 쓴 화왕가라고 하는 한시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면 이 화왕개라는 설화와 그 다음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시를 같이 봐야겠죠. 근데 이제는 화왕개는 이미 작업을 해서 따로 이제는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이 파일의 영상에서는 한시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영상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맨 하단에다가 그걸 이제 링크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이게 원문이겠죠? 우리는 왼쪽에 있는 현대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왕가를 노래했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센텐스죠. 이건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왕개를 지어서 바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 화왕개의 내용이 되겠네요.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니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소. 누가 알리오? 골짜기 속 머리 허연 백두홍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봄이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천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리오.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일찍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여기까지가 이제는 뭐예요? 내용. 자, 화왕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마디에 미혹이 풀린 신라의 임금, 이 신라의 임금은 신문왕이죠. 그러니까 설총과 지금 신문왕의 관계로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외화가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산과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손과 두약이 빽빽하게 들어섰네.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부자여.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작가가 하는 말이겠죠. 그죠?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다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을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니까
이게 이제는 계륵 같아요. 그냥 넘어가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또 과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음만 간단하게 적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야기 1. 이야기 1은요, 요거는 이제는 설총과 신문왕, 신문왕과 설총의 관계, 화한계 안에 있는 내용이죠. 자,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화한계 밖에 있는 어떤 외적 상황에 대한 모습이고요. 신하가 앞에 있어. 이 신하가 누구예요? 설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외적 상황에 대한 묘사고요. 설총이 신문왕 앞에 앉아있는 모습 내지는 서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서 있는 모습이 나을 것 같다. 그죠? 임금 앞에 앉아있는 것도 또 웃기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임금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화왕가를 노래했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는 포인트는 분위기는 이거예요. 전각이 깊고 엄숙하다.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설총의 우국충정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구와 2구는요, 궁중 안에서 설총이 임금을 만나 화왕가를 올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왕가의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죠? 화왕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니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소. 원래 이걸 구조를 따지면요, 두 줄씩 3, 4, 9 묶고 5, 6, 9 묶고 따로따로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슬라이드가 너무 낭비가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이따가 정리할 때는 따로 끊도록 할게요.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이때 화왕이 이제 임금이에요. 그럼 화왕이 구체적으로 무슨 꽃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화왕 그러면 모란을 얘기합니다. 목단이라고도 하고요. 모란을 얘기하고요. 작약은 화상, 재상이에요. 신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모란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이때 봄나라는요, 화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씨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진홍색 연자색 꽃, 진홍색 꽃, 연자색 꽃이에요. 진홍색 꽃, 연자색 꽃은요, 장미를 가리킵니다. 장미의 어떤 다양한 색깔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지마다 분분했소 라고 보니까 활짝활짝 피어있다는 거죠. 정신없이. 얼마나 이뻐, 향기도 좋아,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가 생겨나니. 임금 누구? 화왕이. 자, 여기 보면 여기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예요, 전자. 요 전자가 임금을 나타내는 전자래요. 원래는 향초인데 임금을 비유한 것이다. 이게 왜 튀어나왔느냐 그랬더니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이 고전은 고사를 모르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 고사가 너무 많아, 이 작품도. 초나라 구런이 이소경이라는 글에서 임금은 나의 충정을 살피지 않으시고 도리어 참언을 믿고 벌컥 화를 내시는구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런이 나중에 강에 들어가서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고기 뱃돼지에 장사를 지내리라 하고 퐁당 빠져서 자살을 하죠. 그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때 요때 전, 불찰, 여지, 중정해 해가지고 이 전이 바로 뭐야? 임금을 나타낸다. 여기서 나온 게 여기랍니다. 그리고 요걸 우리는 화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래요. 와, 복잡하다. 그죠? 오케이. 자, 염려했소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염려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염려한 거야? 화왕이 염려한 거야? 아니야. 백두홍이 염려한 거야? 아니야.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그럼 누가 염려한 거야? 설총이 염려한 거야.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이 살짝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작가는 이익이 아니라 누구라고 보면 돼요? 설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3구와 4구. 3구와 4구는요, 봄이 되자 진홍색, 연분홍색, 연붉은색 장미꽃이 가지가지마다 피어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5, 6구는요, 이 장미꽃이 교태를 부리니 화왕이, 임금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누가 알리요? 누가 알겠는가? 골짜기 속에 머리 허연 백두홍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누가 알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도치법이죠? 그죠? 도치법이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백두홍이라고 하는 것은 할미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미꽃이 어떤 존재야? 그렇지, 군자와 같은 존재야. 군자는 군자인데 어떤 군자야? 노성한 군자야. 노성하다는 건 뭐야? 늙었다는 거야. 단순히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지혜로운 군자와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두홍은 어디에 있어? 골짜기에 있어. 골짜기에 있으니까 지금 등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면 등용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 등용을 하면 돼. 가만 하고서나 컨택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봄이 왔어. 봄이 와서 온갖 잡초와 함께 뒤덮여 있어가지고 백두홍과 같은 충신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신과 간신이 나눠지는데 태평성대일 때는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추천할 길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리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가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거지요. 자, 그 중에서도 9구하고 10구는요. 백두홍과 같은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화왕에게 잡초와 백두홍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7구와 8구, 요 두 줄이죠. 7구와 8구는 군자인 할미꽃이 등장하지만 소인들에게 가려서 어때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으로 하여금 빨리 할미꽃을 등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일찍 구별해야 하니 나라를 이루는 자는 누구예요? 할미꽃 같은 자예요. 나라를 엎는 자는 누구예요? 장미꽃 같은 자예요. 갑자기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튀어나왔냐고요? 역시 인용이죠. 시경을 보면요. 첨앙이라고 하는 시가 있답니다. 거기에는요. 명철한 남자는 나라를 이루고 명철한 부인은 나라를 기울게 하네 라고 했대요. 갑자기 명철하다는 건 현명하다는 얘기인데 현명한 부인이 나라를 기울게? 이게 뭐지?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 고대 사회는 남존여비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남녀 차별적 시각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임금이 여자한테 빠져 있으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거라고 보셨대요. 그래서 옛날 한옛날 주나라 유왕이 포사에게 미혹된 것을 풍자하는 시인데 그럼 이때 말하는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장미를 포사에 견주어 명철한 부인이라고 하고 할미꽃을 명철한 남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미꽃인지 아니면 장미인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충신인지 나라를 엎을 간신인지를 구별해야 돼. 누가? 임금이. 그러면서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라고 하는데 이때 색황이라고 하는 건요 여색에 빠지다라는 거예요. 여색에 빠져서 타락하다 또는 타락한 임금,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현인, 백두홍과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겠는가,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경에 보면요 오자시가 라고 하는 오자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음악에 빠지거나 집을 높이 짓거나 담장을 조각해서 꾸미거나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망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빠지거나 사냥이라는 건 노는 거예요. 노는 거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음악에 빠지거나 이때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음악을 어떤 시의 극에 달할 때 우리가 음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음악, 방탕적인 음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높이 짓거나 집을 높이 짓는 거는 호화로운 거죠. 남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장을 조각해서 화려하게 꾸미거나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 다 망한다. 여색, 놀기, 술.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이 12구, 요거는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백두홍이 임금한테 하는 말, 즉, 화왕에게 하는 말을 큰 따옴표 빵! 인용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구별해야 되니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장미하고 할미꽃을 구별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부분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백두홍의 말을 인용했다 라고 보시면서요, 11구와 12구는요, 할미꽃이 화왕에게 현인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설득함. 자, 이야기 1. 이제는 바깥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이제는 설총과 그 다음에 신문왕의 관계가 되겠네요. 이 한마디에 미혹이 풀린 신라의 임금은 화왕이 아니에요. 신라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고 봐야 돼? 신문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 한마디는 뭡니까? 화왕과 그 다음에 또 뭐? 자, 할미꽃. 그 중에 할미꽃이 마지막에 한 말. 이 한마디에 미혹이 풀린 신라의 임금이 계림이라는 건 신라예요. 풍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무엇을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백성들이 스스로 좇아서 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본다면, 태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화는요, 이거는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에 나오는 말이고, 음과 양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음과 양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이 잘 되었다. 이런 해피엔딩이죠. 선정을 베풀어가지고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구와 14구는요. 설총의 충고를 들은 임금이 선정을 베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길래 태화를 이루었는데요? 라고 하니까 산과 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향기를 모았다는 거냐? 인재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누가? 화왕이? 아니, 화왕 이야기를 들은 신문왕이. 그러니까 난손과 두약과 같은 귀한 풀, 그 귀한 풀을 우리는 인재 내지는 귀한 자손을 비유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인재라고 보겠죠? 인재가 빽빽하게 늘어섰네. 어디에? 신문왕의 앞에. 그래서 신라 구석구석에서 난손과 두약 같은 빼어난 인재들을 찾아다녔어요. 자, 15, 16구는요, 임금의 선정으로 난손과 두약 같은 인재가 늘어섬. 이야기 3. 아,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부자요. 자, 설총부자니까 이거 설총을 예찬하는 거잖아요. 누가? 작가가 누군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야기 3이라고 보면 돼요. 보물피리 속에, 여기서 말하는 보물피리는요, 신라 전설에 있는 만파식적이에요. 만파식적은요,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피리를 불면 싹 클리어가 됐다고 그러죠. 그 피리입니다. 온갖 풍파, 나라 안의 위험 요소들이 멈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설총의 화왕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 속의 만파식적처럼 나라 안의 위험 요소들을 멈추겠다는 의미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설총의 우국 충정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17구하고 18구는요, 설총이 화왕계를 올림으로써 나라 안의 근심이 사라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계 화왕과 한시 부분을 한행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고요, 우국적이고 예찬적이에요. 그 다음에 설총의 화왕계를 제재로 해서 왕도 정치의 모습과 설총에 대한 예찬이다.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화환계 설화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자, 시상전개 구조, 중층적 구조를 봅시다. 이 작품은 말하는 일을 기준으로 세 가지 어떤 중층적, 다층적 소통 구조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할미꽃과 화왕, 두 번째는 설총과 문무왕, 세 번째는 이익과 독자로 구분됩니다. 이 구조는 충신으로서의 모습, 누구 할미꽃, 그리고 충신의 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왕, 누구 화왕을 통해서 설총과 문무왕, 이익과 독자로 연결돼요. 이러한 구조는 왕도 정치와 충신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 3이라고 하는 외부 이야기, 작가와 독자의 관계죠. 즉, 이익과 독자의 관계에서, 자, 이제 작가가 굳이 이 화관계를 왜 얘기했을까요? 그는 임금과 설총의 관계를 통해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관계를 올린 일화를 제시하고, 신문왕이, 그래? 딱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인재를 구하죠. 그리고 나라가 태평해졌어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이야기 2는 뭡니까? 화왕과 백두홍의 관계죠. 그래서 화왕의 내부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과 나라를 생각한 충신, 설총에 대한 작가의 존경심과 함께 조선 후기, 이 이익이 살던 조선 후기 임금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주고 싶어 신문왕에게 전해준 설총처럼, 그러니까는 이익은 자기 자신을 뭘로 본 거야? 설총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임금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창작 의도가 녹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익의 한시, 화왕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